설문 작성에서부터 데이터 파일이 있고, 그 데이터 파일의 기본적인 분석, 그 다음에 보고서 자동화 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데이터 창에서 설문 문항이라는 파일을 이같이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여기 보면 설문 작성하는 샘플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샘플을 기준으로 해서 설문을 어떻게 작성하고 그 작성된 설문이 곧 데이터 설명이나 변수값 설명문으로 곧장 연결되게 작성하는데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일단 추가 기능에서 설문 작성,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읽기, 이렇게 메뉴가 되어 있거든요. 이 메뉴를 읽겠습니다. 이 메뉴를 읽고 나면 이와 같은 모듈이, 엑셀 모듈이 실행됩니다. 이거 좀 키워놓고 하죠. 여기 뭐 요 정도 돼도 되겠어요? 이와 같은 모듈이 실행이 됐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퀘스천에어 디자인으로 오면, 즉 설문의 문항 번호하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물론 이제 이 변수 이름은 설문에 입력되지 않는 경우도 많겠죠. 이 변수 이름은 우리가 데이터 파일을 작성할 때 그 데이터 파일이 이와 같이 변수명이 상단에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이 변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변수 이름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설문 내용이라는 것이 이제 설문지에 작성되는 그런 텍스트, 문항의 텍스트를 여기에 입력을 하고, 그 해당된 문항의 선택지를 이와 같이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을 하고 나면 설문 작성 시트에 가서 설문 작성을 클릭하면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설문을 작성해 줍니다. 네, 이와 같이 작성해 주면 선택지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그것들이 이제 선택지에 있는 겁니다. 선택지에 있는 거고, 여기 Q라고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것이 바로 문항 작성에서 이 설문 내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설문 문항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가 선택지인데, 그 선택지가 지금 15개까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입력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선택지를 많이 만드는 거는 그건 좀 설문의 구성상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보통 15개 이내면 대부분 뭐 연구 논문이든 마케팅 조사든 시장 조사든 그런 설문들은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거예요. 자, 커버가 되는데, 문항을 작성할 때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코딩 입력하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이 문항 작성할 때 이 문항 번호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바로 그것에 따라서 이제 문항을 다중응답이냐, 아니면 이분형이냐, 아니면 그냥 다지 선택형이냐, 아니면 오픈 클로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하게 되거든요. 지정하게 되는데, 문항 번호는 반드시 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문. 그래서 여기 다 문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이. 문이라고 입력이 돼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이제 문의 이외에 샵 표시를 하고, 선택지는 당연히 없죠. 여기는. 그럼 일련 번호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면 실제 설문 작성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문항이 아니고 설문을 관리하는 이제 면접원이 여기다가 일련 번호를 붙인다든지 그러겠죠. 데이터 입력할 때 이제 설문의 일련 번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조해 보면 어떻게 입력하면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 해갖고 조사 지역, 역시 이것도 이제 미국 내 조사 지역인데 설문 작성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은 응답자가 반응하지 않고 면접 면접원이 직접 이제 이걸 체크를 하고, 만약에 뭐 서부에 뭐 MS 뭔 약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상점명이에요. 상점명의 그 테니스 상점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부에 여기에 가서 면접을 실시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별은 성별을 볼게요. 문 1번. 그래서 문 1번의 성별이고 응답자 성별은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자는 1, 여자 2. 뭐 뒤집으면 뭐 여자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로 코딩하고 2로 코딩하고가 기본적인 룰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룰이고, 그다음에 연령, 응답자 성별, 그리고 선택지가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만 입력하게 되면 오픈 크로즈 문항을 하나만 입력합니다. 오픈 크로즈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입력해서 거기다 하면 그 하나만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번호가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룰을 잘 활용하면 이와 같이 오픈 크로즈 문항을 앞에서 정의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와 같이 샘플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입력을 하고, 중간에 이제 그 안내문 같은 거 있어요. 다음은 뭐 무슨 문항이다, 뭐 어떻게 하라, 지시, 안내문. 그럴 때는 여기 이제 여기다 아무것도 넣지 않죠. 뭐 골뱅이든 뭐든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이거 있고, 당연히 이제 그거는 선택지를 유도하는 문항이 아니니까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중응답 문항이 있어요. 그럼 문으로 무조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문 뒤에 이 영문자 M자를 입력을 하면 M자가, 그러니까 M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레스판스에서 M자가 입력되고, 그다음에 동일한 방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중응답 문항으로 인지를 해서, 다중응답 문항의 특성은 어떤 거죠? 이 이제 선택지 자체가 변수가 돼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반응했다 안 했다 이와 같이 표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중응답 문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이제 0과 1로 코딩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와 같이 이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항 B라고 돼 있는 거, 이 B가 들어가면 이거 바이너리 타입이에요. 바이너리 타입이라서 앞에 있는 건 제로, 뒤에 있는 건 1이에요. 1. 그러니까 여기서 1, 2로 코딩하게 되는데 하나를 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면 0으로 코딩되고, 참여하는 거는 1로 코딩되죠. 그러니까 이벤트, 관심 있는 어떤 현상, 즉 1로 코딩이 해야 될 그 선택지를 2번에다 넣어야 돼요. 2번에다, 뒤에다가. 그래서 여기는 0으로 코딩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을 하는 방식도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나머지 뭐 특별한 사항이 없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픈 크로즈나 그런 거는 문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 문으로 시작되고 선택지가 이렇게 있으면 선택지에 대한 번호가, 동그라미 번호가 순서대로 붙게 돼요. 붙게 되고, 문 번호는 이제 편의상 이게 붙여주는데, 문 번호가 붙으면 설문 작성에서 이와 같이 Q1, Q2, Q3 갖고 이렇게 번호가, 그 번호가 붙어요. 해당된 번호가 이와 같이 해당된 번호가 붙는 거고, 그리고 다중응답 문항일 경우에 M자를 넣고, 그래서 하나로 표시하고. 근데 이제 다중응답 문항을 아예 뭐 바이너리로 미리 이와 같이 코딩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이너리 타입이라고 해주면 앞에 거는 제로, 뒤에 건 1로 코딩한 그러한 상태로 설명문을 붙여주면서 노 데이터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려요. 그래서 노 데이터 파일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됐냐면 이거죠, 이거. 이와 같이 코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ASCII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 그래서 첫 번째 세 자리까지는
설문의 번호의 번호 요거에 해당한 요거 그거에서 해당한 거고 요거에 해당한 거죠. 그렇게 입력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쪽에다가 복사를 해두고 본론으로 가면 설문 초기화 이렇게 되면 이거 클릭하면 이거 다 지우죠. 네. 그래서 없잖아요. 포맷도 없어요. 이와 같이 여기 다. 그래서 어디에 몇 자리 읽을 거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포맷까지도 다 지워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문항 작성도 원래 지우도록 해놓을 거예요. 해놓을 건데 이 샘플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샘플을 지금 지우지 않도록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 작성할 때 이 설문지도 없고 데이터 포맷 어느 위치에 노 데이터를 어떻게 읽을 거냐 하는 그 포맷도 지금 없어요. 없고 데이터 파일이 어디라는 그 txt 파일의 위치를 여기서 지정을 하면 그 데이터를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데이터를 지워 놓을게요. 지워 놓으면 이와 같이 이제 빈 공간만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것을 읽는 방법인데 작성을 이렇게 다 했다고 가정합시다. 작성을 다 이렇게 했다고 가정한 다음에 변수과 설문문 작성을 누르면 보세요. 설문 작성에 아무것도 없고 데이터 포맷에 아무것도 없어요. 요 두 개 시트.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뭔가 작업을 해서 쫙 가죠. 가면서 이와 같은 변수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변수 이름에 이와 같은 메모 설명문을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메모 설명문이 여기에 선택지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변수 이름하고 선택지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숫자를 1, 2, 3, 4, 5로 코딩하겠다. 그것이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 동시에 이제 메모를 붙여주고 설문 작성에서 설문 작성을 하면 앞에 입력된 대로 설문지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프린터 해갖고 PDF 파일로 저장을 하겠죠. PDF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조사기관에 보내서 실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죠. 자, 데이터 포맷에 오면 이와 같이 데이터 포맷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칼럼 1에는 1년 번호인데 1년 번호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1년 번호를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보기에서 상태 표시줄 자동줄 바꿈 꺼야 돼요. 상태 표시줄을 하면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칼럼 1에서 4까지 읽는 거죠. 칼럼 1에서 4까지. 그러니까 시작은 1칼럼에서 읽되 4칸 읽어라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4칸 읽어라. 그리고 그 다음 거는 4칸이니까 5번째 칼럼부터 시작 칼럼이에요. 왜 제 위에 거는 시작 칼럼 5번째 칼럼부터 한 칸 읽어라. 그럼 여기는 이제 뭡니까? 이거 더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6번째 칼럼부터 한 칸 읽어라. 7번째 칼럼부터 한 칸 읽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아예 그거를 제가 입력을 해놨는데 결국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거 더하기 이건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이거 더하기 그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게 이제 픽스드 포맷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를 전부 다 한 칸, 두 칸 읽어라 뭐 이게 다 지정을 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얘를 쭉 이쪽으로 하면 몇째 번 칼럼부터 시작하라는 거는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중복해서 읽는 건데 이와 같이 이제 31번째 칼럼부터 입력이 돼 있거든요. 이 배구
배구. 왜냐면 이거는 실제 노데이터에서는 0과 1로 코딩된 거 하나만 쫙 들어가 있어요. 다중응답 문항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써야 되는데, 라켓볼 여기가 25 칼럼부터 읽어야 돼요. 25 칼럼으로 바꿔놓으면 이제 뒤쪽으로는 쭉 연결이 되죠.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변수값 설명문 제작성. 그러면 뭐 제작성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는데, 만약에 이제 다시 작성하고 싶을 때는 그럼 이렇게 변수값 설명문을 이 위에다 이렇게 붙여주죠. 현재 데이터는 아무것도 읽지 않은 상태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포맷에 의해서 데이터를 읽을 것이다 라고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이제 오픈해서 읽는다. 그럼 갈증 음료다. 그럼 갈증 음료를 선택하고 이와 같이 해주면 조사 날짜를 입력하는 달력이 떠요. 달력이. 그럼 오늘 이렇게 하고 오늘을 클릭하면 오늘 날짜로 되죠. 그리고 읽었어. 그래서 확인하면 27개의 메모 설명문이 작성되어 있다. 그래서 범주 변수는 범주 설명문으로 변경하는 게 좋다라고 해 있고, 그럴 거면 확인하고, 만약 설명문을 붙이지 않겠다면 그냥 뭐 취소하면 붙이지 않아요. 우린 설명문 붙일 거니까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면 데이터 편집기로 이동해서 데이터를 다 읽었죠. 설명문까지 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더미 베리어블 참여한다 안 한다 더미 베리어블 있고, 그 다음에 더미 베리어블에 이 설명문 붙이는 부분을 제가 따로 뒤로 붙여서 다시 왜 27번째 칼럼부터 다시 뒤쪽으로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여기를 읽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데이터 가지고 이제 교육 연수는 어떻게 되고, 빈도 분석, 존경 선수는 어떻고 해서 이제 분석을 뒤에 이제 빈도 분석을 여기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별로도 할 수 있고, 빈도는 저렇게 되니까 이거 소수점이야 자릿수 제로로 해줘. 제로로 해주고, 이 퍼센트가 누적 퍼센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파레토처럼 하는 거예요. 물론 파레토 분석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하면 되죠. 그냥.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득 수준이다. 소득 수준 뭐 같이. 그런데 이거는 좀 소트해서 보고 싶다. 그럼 범주 정렬 단축 누르면 이와 같은 문자 순이냐 빈도 순이냐. 빈도 오름차 순이다. 빈도 오름차 순으로 바뀝니다. 이와 같이. 사용법이 어려워서는 안 되겠죠. 이제 대신에 이제 이거를 보고 해석하고, 필요한 거 뭐 해석할 때 뭐 다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누적선 클릭하면 누적선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존경선수를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존경선수 바뀌고, 소득 수준, 그 다음에 탄산, 그러면 가끔 마시다 어쩌다 마신다 뭐 이런 거. 면접 장소. 그래서 이제 빈도 분석을 차례대로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연령대인데, 연령대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죠. 예, 물론 이걸 빈도 분석 연령 자체는 연속형이니까 빈도 분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구매 의사. 그 다음에 교차 분석에 오면 이와 같이 교차 분석에서 수평 누적막 대도표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변수를 여기서 차례대로 바꿔서 수시로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콜레스폰던스 어널리시스인데 교차 분석을 2차원 평면상에 표시하는 거죠. 예, 교차 분석을 2차원 평면상에 표시하는 건데 좀 좁으니까 이거 올려놓고 여기 보면 반경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하면 동일하죠. 예를 들어 정경선수 그 다음에 운동 연수에 따른 존경선수 그것을 보면 동일하게 하면 이렇고 자동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반경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년 미만들은 1년 미만이 바로 센터가 돼서 1년 미만의 사람들은 이반 댄들이나 존 맥켄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더 올리면 이제 나브라틸로가 걸리기 시작하죠. 1, 2년을 이제 센터로 하면 1, 2년은 단연 노아하고 맥켄로 정도가 걸리기 시작하죠. 노아가 더 안쪽에 있으니까 이쪽이 이제 빈도나 그 프로파일 비율이 더 큰 거예요. 더 커. 연도가 아니라 사람 이름을 중심으로 할 때는 요거를 바꿔주면 이제 사람 이름을 가지고 원점으로 바꿔줄 수 있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걸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대칭적인 플랫인데 비대칭 로 플랫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독립 변수가 돼요. 이게 설명 변수예요. 그러니까 운동 연수가 존경 연수에 이와 같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시되는 거니까 이거는 행좌표를 기준으로 반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1년 미만. 근데 이쪽으로 왕창 몰려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것일 때 이것이 어떻다. 요것일 때 이것이 어떻다. 요것일 때 이것이 뭐 어떻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저 경우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센터가 존경 선수가 돼서 이것일 때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메트릭은 양쪽으로 다 양쪽을 다 대칭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것이 선수를 기준으로 나는 볼 거냐. 물론 양방향 다 소통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도를 기준으로 반경 내에 뭐가 더 빈도가 많은지, 프로포션이 큰지 그거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교차표를 시각화한 것이죠. 결론은.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인데 요거 이제 미리 이제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작성을 해 놓은 건데 요거 지워버리고 이거 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지워버리고 난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다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교차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누르면 교차표를 작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자, 이거 닫아버릴까요? 자,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자, 이와 같은 대화 상자에서 그 운동 연수에 따른 행변수가 존경선수 할까요? 존경선수 아니 운동연수 열변수를 존경선수 그 셀 막대 표시하고 퍼센트를 퍼센트 표시합시다. 그리고 확인할 거예요. 여기 도표 작성하는 게 있는데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딱 하면 이와 같은 아웃풋이 나타나요. 그리고 커서가 여기 원점에 시작점에 딱 있죠. 이건 뭐 옮길 필요 없어요. 이대로 놔둔 상태로 도표 작성하면 라인 차트 그릴 거냐 바 차트 그릴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라인 차트를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기존의 데이터 물론 여기 기존의 데이터 여기거든요. 거기 데이터가 있는데 계속 할 거냐 물어보고 있어요. 확인하면 다시 오버라이트 하면서 이와 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라인 차트를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표를 하겠다. 그럼 여기다 갖다 놓고 현재 커서 위치서부터 작성을 해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즐겨 마신다. 물. 그리고 이쪽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워버리면 이렇게 해서 빈도표만 만들어져요. 빈도표만. 이렇게 이와 같이. 그죠? 물인데 성별에 따라서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이렇게 해주면 이번엔 막대도표 확인. 그러면 물을 즐겨 마신다 성별에 따라서 이게 성별이 이제 이쪽에 X축에 있는 게 좋겠네요. 예, 여기가 뭐 물이 되고 이쪽이 X축이 이게 이제 성별에 따라서 물을 어떻게 하는가 요걸 종속 변수로 볼 수 있고 설명 변수로 볼 수 있거든요. 내용상. 그래서 커서는 여기 원위치 놓고 되면 이와 같이 작성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아까 만든 건데 지워버리고 그러면 물은 성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물에 대해서는 즐겨 마시는 쪽이죠. 그렇죠? 물 같아야 되겠어요. 갈증 음료를 개발하는데 물과 다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물 같아야 되겠다. 그리고 커서를 여기다 두고 크로케이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겁니다. 크로케이드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나타났죠. 예, 크로케이드는 안 마시는 경향이 강해요.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런 정도의 트렌드면. 그 다음에 다시 커서를 넣고 크로케이드 맥주를 확인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맥주를 보면 남자는 가끔 마신다, 자주 마신다, 항상 마신다 해서 이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자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은 마시지 않는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완전히 남자들이 주당들이 주로 남자고 여자들은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은 편인데 주당도 있어요. 주당. 예, 주당도 있어요. 그다음에 탄산음료를 볼까요? 탄산음료 확인. 그러면 이제 탄산음료를 표를 출력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마시는 쪽과 안 마시는 쪽이 좀 구분이 좀 되는 경향이 있네요. 예? 그리고 커서를 옮겨놓고 포도주 레몬 확인하면 포도주 나왔는데 포도주는 다 안 마셔요. 거의 대부분 성별 뭐 차이도 없어. 근데 여자들이 항상 마시는 이런 포도 이게 여자 주당들이 있어요. 아까 맥주에서도 그랬다시피. 자, 그 다음에 레몬 주스. 레몬 주스는 마시는 경향이 강한 특히 여자 쪽에 좀 선호도가 높네요. 여자 쪽이. 여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를 볼까요? 오렌지 주스를 보면 오렌지 주스는 마시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좀 마시는 사람도 푹 가운데 푹 꺼졌죠. 차커피 확인하면 차커피 마시지 않아요. 차커피. 그러면 레몬 주스는 마시는 거 이게 뭐예요? 포도주는 안 마시는 경향이 뚜렷해. 그러니까 만약에 망할 방법은 확실합니다. 운동 후에 커피나 포도주 내지는 그거를 주로 한 오렌지 향 나는 거 그러면 곧장 망해요. 왜냐면 안 마시니까. 곧장 망하는 방법이 확실해요. 망하는 방법을 피해가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증에서 음료를 개발할 때 바로 그 요소가 피해가야 될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거는 계속 연속되게 지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대화 상자를
띄워놓고 바탕에다 계속 작업해 나가는 그러한 거고, 이것이 지금 먹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명령문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똑같은 조사를 또 다음 분기에 했다면 데이터만 읽으면 여기 숫자들이 바뀌어 들어가고 이 아웃풋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죠. 일종의 그런 걸 이제 자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서의 자동화죠. 여기를 보고서를 완벽하게 보고서 스타일로 여기를 작성을 해 놓으면 그 실시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바뀌면 여기가 바뀌어서 다시 재계산되겠죠. 그래서 보고서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롱 테이블을 한번 만들까요? 롱 테이블. 롱 테이블을 마지막 요 밑에다가 롱 테이블을 만들 건데 그걸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완전히 전혀 다른 그 이미지 바탕 이미지를 가진 엉뚱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를 이제 존경 선수라고 하고 여기를 물이라고 합시다. 물. 그리고 여기가 물이면 여기는 크로케드고 순서대로 맥주, 탄산음료, 그 다음에 포도주. 포도주 아까 안 마시는 경향이 강했죠. 레몬 주스, 여자 쪽이 좀 강세고 레몬 주스는 오렌지, 그리고 차커피.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이제 존경 선수 이쪽에 이제 컬럼에 존경 선수가 나타났고 이쪽에 물 항상 마신다, 가끔 마신다, 전혀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즐겨 맞는 음료에 대해서 존경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이게 맥시멈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값을 이렇게 진하게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녹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막대 표시를 해서 좀 더 확실하게 볼까요? 막대 표시를 해서 다시 확인하면 오버라이트 할까요? 하죠. 제가 원점에다 갖다 놓고 다시 한 거예요. 오버라이트 할까요?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돼 있는데 만약 소수점이 한 자리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소수점이 한 자리도 안 나왔잖아요. 만약 소수점이야 두 자리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빵빵, 점빵빵 이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면 점빵빵으로 나타나죠. 점빵빵. 예.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매우 이제 나름 편한 건데 편하게 작성됐으니까 활용을 하면 분석하는데 자동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활용하는 거는 다음에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이제 설문 작성에서부터 하는 이제 응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설문 작성하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이 뭐 누르면 이제 이 부분이 작성이 제대로 되면 설문 작성과 데이터 포맷에서 몇 자료를 읽을 거냐 그리고 데이터 파일의 ASCII 파일을 지정해주고 읽으면 데이터에다 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빈도 교차 그다음에 보고서 자동화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앞에 설문 작성에서 이 데이터 포맷 지정하고 이 ASCII 파일 이거를 읽으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것을 여기에 데이터 요 시트에 읽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다른 파일로 데이터 파일로 따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클릭합니다. 외부 파일로 읽기. 그래서 이제 파일을 지정할 때 이걸 쓰고 이미 파일이 여기 지정됐으니까 읽기만 하면 된다 그럴 때는 두 번째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나고 이게 나타났어요. 그럼 읽었죠. 895개 라인을. 그리고 설명문 붙여라. 그러면 붙여주고 이와 같이 외부 파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읽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숫자로 변경하고 싶으면 뭐 숫자로 변경하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작업하고 편집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필터를 붙여놨으니까 소트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가나다 순으로 소트하라 그러면 요거 가나다 순으로 소트하고, 성별 순으로 소트하라 그러면 남자, 여자에서 소트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쭉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저장하면 노데이터를 읽어서 노데이터 설문 데이터 파일을 읽어서 랩을 다 붙여놓은 상태로 이 원본 파일을 저장을 따로 해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좀 다른 이제 또 설문을 읽어야 되면 이거 다 지워지고 오버라이트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보존을 못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읽어서 요거 카피한 다음에 따로 워크시트 열어놓고 거기다 복사해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죠. 이 기능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만들면서 그 파일의 이름, 갈증 음료 txt니까 파일의 이름을 그 시트의 이름으로 알아서 붙여주죠. 이와 같이. 그래서 매우 일관되고 작업을 사이클 타임을 훨씬 많이 줄이면서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